네, 시장 이슈를 짚어보고 유효한 전략까지 짚어보는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박민종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 시장이 상당히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2,000선을 겨우 턱걸이 했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어제 그렇게 낙폭을 보인 이유 또 호재 악재 분석을 한다면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증시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하락세를 보인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일본의 이제 BOJ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발 좀 물러선 부분, 물론 이제 축소를 한 건 아니지만 동결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실망 매물을 좀 출회시킨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일본의 BOJ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뭐 어제 했던 FOMC 역시도 금리 동결,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동결. 결국에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 이후에 일정 부분 주가가 선진국 비롯한 아시아 증시 역시 동반 랠리를 보여왔던 부분이 큰데 지금 현재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실망 매물이 나온 걸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국제 유가 역시도 어제 시장 역시 좀 올라갔었죠. 특히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미국의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이 앞두고 나서 보통 국제 유가가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단 이제 뭐 드라이빙 시즌 이외에도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했던 오펙에서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힘싸움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에는 산유량에 대한 동결하지 못했지만 역시 이제 시추를 하는 기름을 시추하는 그 시추 업체들의 어떤 감소, 게다가 역시 탄탄한 글로벌 수요가 역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역시 축소가 됐지만 역시 탄탄한 어떤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급락을 예상을 해보는 건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소비를 어떤 절벽시킬 수 있는 일본의 지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어떠한 기후에 대한 부분 역시도 지금 증시에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일본, 특히 미국 역시도 전반적인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이제 중반 정도까지 이제 전반적인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실적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도 있고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에 주가를 랠리를 보여왔던 부분은 역시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정책 효과와 국제 유가의 상승, 게다가 거기에 동반되고 있는 기업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1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2월 달 이후부터 지금 4월 말까지 계속 랠리를 보여온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가는 이제 후반전이 되는 이 시점부터는 역시 시장을 약간 관망하는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그 회의 결과에 다소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우리 증시도 2차선 턱걸이로 마감은 했지만 이 엔화 강세 속에 우리 증시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수출 경쟁력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의 환율 같은 경우는 한번 1분기에 굉장히 올라갔었다가 이제 그 원화가 약세였었죠. 이제 원화 약세였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일본의 BOJ의 어떤 정책 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크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수출 경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 엔터주에서는 뭐 SM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부분들 역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왔던 게 1분기입니다.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 이외에도 역시 엔화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의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실적 발표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는 약간 민감도에 대한
부분이 1분기에 비해서 약간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 결국에는 거시적인 변수 자체가 해석이 긍정적인 부분이 컸다가 지금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미 좀 선 반영이 됐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실적 시즌 중반을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살펴보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뭐 주가 빠지고 나쁘게 나와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참 이 주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향후 시장 전망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거의 2,000선을 이제 어저께 좀 깼지만 네. 지금 현재 코스피 퍼밸류상 11배 수준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글로벌 어떤 그 선진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기아차, LG화학, 두산그룹주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의 초점은 이런 종목들이 과연 지속성이 될 것이냐 결국엔 2분기까지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냐라는 어떠한 그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의구심이 좀 있는 그렇죠. 상황. 말씀하셨던 일본의 엔화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국제 유가도 역시 뭐 30불 밑으로 깼다가 40불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변수를 봤을 때는 과연 다시 한번 지속성에 대한 여부가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엔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호재로 작용되려면 더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크고 예. 국제 유가 역시도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지금 글로벌 그루라는 프로그램 보셨겠지만 브렉시트가 이제 6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예, 부분이 예, 큽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재 국제 유가에 대한 오펙 회의도 6월 달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월 말에서 5월 달 들어가면 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로벌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이 공백 기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실적으로 끌어왔던 부분이 지속성에 대한 여부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악재에 약간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확인해보자는 심리가 강하니까 주가가 굉장히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부분은 크지 않지만 약간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업종인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5월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4월 말부터 5월달까지 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슬로우해질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그 사이에 얼마 전에 애플이 실적이 쇼크가 났었고 어저께도 예.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죠. 애플의 실적 쇼크와 더불어서 역시 애플 역시도 하드웨어적인 부분 지금까지 있었던 LCD에서 삼성의 갤럭시 S7 광고를 보시게 된다면 보통 밤에 찍는 사진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선명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2차 아몰레드 관련한 AMOLED 네. 관련한 어떤 종목들의 어떤 시세적인 어떤 투자, 애플의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살아있고 역시 연간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2차 전지나 아몰레드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끌고 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종목을 그동안에 1분기에서부터 계속 확장을 시켜왔다면 지금 종목 스틀리밍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압축과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좀 연관해서 어제 이제 애플 실적 쇼크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주가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졌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에 대한 뭐 부품주라든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애플이 실적이 많이 빠졌을 때 그 빠진 이유가 역시 중국의 MS에 대한 성장률 둔화입니다. 결국엔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서 뺏겼다고요. 그 이유는 중국이 이제 계속 뭐 있던 어떤 종목들 화웨이나 이런 어떤 종목 업체들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올라왔었다. 그런데 예. 화웨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중소 휴대폰 업체들까지도 같이 MS를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애플의 하락폭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가전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쪽 역시도 지금 현재 실적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애플에 비해서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MS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건 맞지만 전반적인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어떤 거시 변수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역시도 조금은 슬로우해지지 않겠나. 예. 결국엔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만 지금 현재나 1분기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약간 좀 슬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산업 구조 조정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5월 달에 또 모멘텀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시장에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나 관심주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모멘텀이 살아있냐, 아니면 모멘텀이 이제 주가가 올릴 수 있는 동기가 있냐,
동기가 없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슬로워질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조선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다, 뭐 해운주 구조조정이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주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동안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면 이제 수주 공백이라고 하지만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예. 계속 그 화학 제품을 만들고 뭐 중동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이제 화학 제품에 관련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동안에는 화학주가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철강이 올랐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안 오른 게 조선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신규 수주가 마진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결국에는 2분기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전자 결제주들,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 같은 요즘에 종목들 다시 주목받고 있죠. 예, 주목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통 모바일 결제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국한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퍼밸류 자체를 20배 이상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이버결제가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이제 그 사명이 바뀌면서 네. 역시 이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뭐 KG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역시도 해외 시장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밸류 자체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아몰레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현재 애플의 실적 쇼크 이후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봤을 때는 역시 아몰레드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BOE나 아니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존에 있던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업종과 테마, 특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가운데서는 호실적을 발표했던 현대미포조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다라면서 관심주를 꼽아주셨고요. 전자결제주 가운데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또 2차 전지 관련주와 아몰레드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켓 전략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박민중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